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정맥 맞추기 약물들 있잖아요. 이걸 좀 더 깊게, 재밌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정보 나열 말고요. 임상에서, 이건 왜 그렇지? 했던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자료들 보니까요, 기본적인 내용부터 최신 이슈까지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자료들 가지고 약물 기전이나 약동학 같은 게 실제 우리 임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할까요? 역시 고전부터. barbiturates, 특히 thiopentol. 와, 이거 정말 예전에 마취 유도의 거의 상징이었죠. 근데 자료 보니까 단회 투여는 금방 효과 나타나고 없어지는데 이게 반복하면 문제가 좀 있었다면서요? 아, 정확해요. 사이오펜탈이 빨리 깨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 대사 때문이 아니라 그 재분포, 리디스트리뷰션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주입하면 지방 조직에 계속 쌓여요. 그래서 컨텍스트 센서티브 하프타임이 확 길어지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요즘엔 예측이 훨씬 잘 되는 프로포폴이 대세가 된 거죠. 물론 GABA 수용체 작용이나 포피리아 금기 같은 건 기본이고요. 아하, 그렇군요. 재분포랑 축적, 이 차이가 결국 임상에서의 사용 패턴을 바꾼 거네요. 그럼 이제 현재 슈퍼스타죠, 프로포폴. 자료 보니까 빠른 회복 말고도 여러 작용 기전이 있다던데요. 네, GABA 수용체 강화 말고도 소디움 채널 차단 효과 같은 것도 같이 작용하고요. 무엇보다 대단한 건 8시간 넘게 쭉 줘도 컨텍스트 센시티브 해부 타임이 40분 아래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장시간 마취나 외래 마취에서 아주 그냥 사랑받는 이유죠.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자료에서도 딱 지적했듯이 혈압 떨어지는 거 이건 용량 의존적이니까 특히 볼러스 줄 때 정말 조심해야 하고요. 베로리플렉스 억제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 맞아요. 혈압 문제. 그리고 심장 보호 효과, 이건 흡입 마취제랑 비교하면 아직도 좀 논쟁이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고. 아, 그리고 가끔 근육 움찔거리는 거 있잖아요. 마이오클로너스, 이거 경련이랑 헷갈리면 안 되고요. 네, 혈압 문제랑 논쟁점, 마이오클로너스 기억해두겠습니다. 자, 다음은 벤조다이아제핀, 위다졸렘 필두로에서 진정, 항불안 효과 좋잖아요. 근데 자료에서 리미마졸렘이라는 새로운 약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던데요. 맞습니다. 리미마졸렘, 이게 조직 에스테라스로 엄청 빨리 분해돼요. 그래서 작용 시간 예측이 아주 잘 된다는 게 핵심이죠. 미다졸렘보다 훨씬 빨리 깨고요. 오, 훨씬 빨리요? 네, 물론 아직 임상 경험이 더 쌓여야 하는 단계긴 합니다. 기존 약들은 특히 고령이나 콩팥 안 좋은 분들한테는 대사체가 쌓여서 진정이 좀 오래 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둬야 하고요. 그래도 이 계열 약들은 해독제에 플루마제닐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또 안전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점이죠. 그렇군요. 새 약이랑 기존 약 장단점을 잘 비교해야겠네요. 이제 좀 개성 강한 친구들로 가볼까요? 케타민. 이거 작용 방식이 아주 그냥 독특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네, 맞아요. 케타민은 그 NMDA 시용체를 차단하잖아요. 그래서 해리성 마취, 디소시에이티브 아네스테시아라는 걸 일으키고 진통 효과도 엄청 강력하죠. 다른 마취제들이랑 다르게 교감신경을 막 자극해서 혈압이랑 심박수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혈압을 올리는군요. 반면에 에토미데이트는 혈액학적으로는 엄청 안정적인데 자료에서 부신 기능 억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더라고요. 뭘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에토미데이트의 그 11베타 하이드록실라이즈 억제 효과요. 이게 진정 효과를 내는 농도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도 나타나고 또 진정 효과가 사라진 뒤에도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폐혈증 환자 같은 특정 그룹에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요즘 다시 좀 쓰는 추세긴 한데 이 위험성은 진짜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 진정 효과랑 부신 억제 효과 지속 시간이 다르다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네요. 덱스메데토미딘은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선택적인 알파2 작용제인데 진정, 진통 효과 있으면서도 호흡 억제가 적다는 게 아주 큰 매력이죠. 오피오이드 사용량 줄이는 데도 도움되고요. 그래서 수술 중 보조 약제나 ICU 진정 같은 데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호흡 억제가 적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네,
다만 처음에 혈압 살짝 올랐다가 나중에 저혈압이랑 섬액 올 수 있는 거. 이런 바이페이직한 심혈관계 효과는 잘 봐야 합니다. TIA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 오피오이드. 특히 리미펜타닐은 뭐 정말 특별해 보이던데요? 네, 그렇죠. 리미펜타닐은 혈장 에스트레스로 초단 시간에 분해되니까 컨텍스트 센서티브 해프타임이 3, 4분 정도로 엄청 짧고 거의 일정해요. 간이나 신장 기능 영향도 거의 안 받고요. 그래서 예측도 잘 되고 아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죠. 정말 이상적인데요? 근데 모든 오피오이드가 다 리미펜타닐 같지는 않죠. 몰핀 같은 경우는 활성 대사체가 콩팥 안 좋으면 쌓여서 문제될 수 있고요. 펜타닐 종류들은 고용량 쓰면 체스트월 리지디티 올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자료에서 강조했던 오피오이드 인듀스드 하이퍼알제시아, OIH요. 오피오이드 썼는데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는 역설적인 현상. 이것도 임상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OIH요? 아, 그런 현상도 있군요. 주의해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TCI, 타겟 컨트롤드 인퓨전입니다. 정맥 마취를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줬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만능은 아니고 여전히 좀 고민할 지점들이 있다고요? 맞아요. TCI가 말수 모델, 시나이더 모델 같은 약동학 모델 써서 목표 농도 딱 설정하고 자동으로 약 주입해주니까 편하긴 한데 몇 가지의 이해가 꼭 필요해요. 첫째는 히스토레시스, 그러니까 혈중 농도랑 실제 효과 보는 뇌 농도 사이에 시간차가 있다는 거. 그리고 효과 부위 농도, CE 개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모델 자체가 가진 한계가 있고 환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비만 환자, 고령 환자, 다른 병 있는 환자들. 그래서 모델이 예측하는 농도랑 실제 농도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 모델의 한계와 환자 개개인의 차이. 네, 특히 모델 만들 때 포함 안 됐던 특수환자군한테 쓸 때는 더 조심하고 모니터링도 더 잘 해야겠죠? 플라즈마 타겟으로 할지 에펙트 사이트 타겟으로 할지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와, 정말 약물 하나하나부터 TCI까지 정말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짚어본 것들이 여러분 임상에서 결정 내리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맨날 쓰는 약들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원리나 또 최신 지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그럼 이런 환자한테는 어떤 TCI 모델이 제일 좋을까? 라든지 우리 병원 OIHM 관리는 어떻게 개선하지? 이런 질문들 떠오르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고민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전문가들이 계속 성장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또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